AI는 왜 인간의 직관과 통찰을 흉내내지 못하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이라는 특이점 이 공포와 기대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복잡한 전략 게임에서 인간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AI가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AI에게는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는가?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이죠. AI가 곧 인간을 뛰어넘을 거라는 기대감, 또 어쩌면 두려움까지 느껴지는 시대인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AI가 정말 우리처럼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하고 깨닫는 그런 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AI와 인간의 지능 사이에 놓인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AI가 하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하긴 해요. 시를 쓰고요, 음악을 만들고, 심지어 세계 챔피언과의 바둑 대결에서도 이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놀라운 능력 뒤에 과연 진짜 통찰력이라는 게 숨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AI가 가진 역설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결과물은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인처럼 영감을 느끼고 작곡가처럼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또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아하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보죠.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AI는 과거 데이터의 전문가, 그리고 인간은 미래 창조자다.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AI가 똑똑해지는 원리, 그 엔진을 들여다보면요, 바로 확률적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조 개가 넘는 과거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서 그 다음에 올 가장 가능성 높은 단어가 뭘지, 픽셀이 뭘지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을 꿰뚫는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것에 가깝죠. 이 말이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고 있어요.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하지만 통찰력은 그 과거를 딛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AI의 결과물은 결국 과거 데이터의 그림자 같은 거고요. 우리 인간은 그걸 보면서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자, 이 예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 유명한 뉴턴의 사과 이야기요. AI한테 사과 떨어지는 걸 100만 번쯤 보여주면요, 당연히 다음 사과도 떨어질 겁니다 라고 예측하겠죠. 확률이 99.9%니까. 하지만 인간, 뉴턴은 뭘 했죠? 그냥 떨어지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근데 대체 왜 떨어지는 거지? 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서 만유인력이라는 세상을 바꾼 통찰이 나온 거죠. 이 지적인 도약이야말로 인간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미스터리를 풀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기호를 그냥 조작하는 것과 그 의미를 진짜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존설의 아주 유명한 중국어방 사고 실험이 있는데요. 이걸 들어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죠. 여기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방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 손에는 엄청나게 두꺼운 규칙책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의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만약 이런 모양의 한자가 들어오면 책 몇 페이지를 펴서 저런 모양의 한자를 찾아 밖으로 내보내시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밖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중국어로 질문을 넣었는데 아주 완벽한 중국어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와, 저 방 안에 있는 저랑 완전 중국어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딱 우리가 AI의 능력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정답은 뭘까요?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그 사람은 단 하나의 중국어 단어 뜻도 몰라요. 그냥 규칙에 따라서 기호를 기계적으로 맞바꿨을 뿐이죠. 이게 바로 AI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AI는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높은지는 알아도 그 사랑해주는 가슴 벅참이나 아픔의 의미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진정한 통찰은 바로 이 의미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데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에 좀 의외의 곳으로 가볼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요, 그냥 머릿속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육화 또는 신체화된 인지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을 직접 겪으면서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맛있는 냄새를 코로 맡고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눈으로 읽는 것처럼 몸으로 겪는 모든 경험이 우리 직관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비교를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AI한테 뜨겁다는 건 그냥 섭씨 100도 같은 숫자 데이터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뜨거움은 뭐죠? 아야 하고 데웠던 고통의 기억, 저건 위험해 하는 생존 본능, 그 경험 자체잖아요. 이런 몸으로 겪는 진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무언가를 아하 하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가지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인간의 불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진 그 독특한 본질에 대해서요. 놀랍게도 그 핵심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 아닌가요? 우리는 AI를 오류 없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위대한 발견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오히려 어이없는 실수나 저건 말도 안 돼 하는 비합리적인 고집에서 탄생할 때가 많았거든요. 만약 아인슈타인이 AI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존 이론의 작은 오차를 완벽하게 수정하는 보고서를 썼을 겁니다. 세상을 뒤엎는 상대성 이론 같은 비합리적인 주장은 감히 하지 못했겠죠. 결국 AI와 인간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AI는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기 위해 기능하는 최고의 도구고요. 우리 인간은 그 답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AI가 완벽한 내비게이션처럼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준다면 그 길의 끝에서 뭘 할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정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미스터리의 결론을 이 비유로 멋지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완벽한 거울이고 인간은 그 거울을 비추는 빛이다. 거울은 우리 지식을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반사해주지만 거울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지식과 의미의 근원이 되는 빛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AI는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계가 계산할 수 없는 영역, 즉 그 답의 의미를 묻고 때로는 불확실한 직관에 용감하게 몸을 던지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꺼뜨리지 말아야 할 가장 인간적인 불꽃이 아닐까요? 결국 AI가 인간의 직관과 통찰을 흉내내지 못하는 이유는 AI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능은 효율을 따지지만 존재는 의미를 묻습니다. AI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방대한 지식의 도서관에서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찾아주는 훌륭한 비서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책들을 연결해 새로운 철학을 세우고 문장 사이의 여백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독자인 인간의 몫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AI의 성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질문하는 힘입니다. AI가 답을 주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그 답이 정말로 옳은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AI는 인간 지성의 거울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빛을 내뿜는 것은 거울 앞에 선 인간의 정신입니다. 기계가 계산할 수 없는 영역, 즉 모순을 끌어안고 의미를 창조하며 신비로운 직관에 몸을 던지는 행위야말로 인간이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고유한 영토일 것입니다.